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종목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주들의 어떤 강세,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한가와 또 이제 작년이겠죠? 예, 저점 대비해서 17,000원 저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10배거를 달성한 모습들. 결국 이제 새로운 시대로 열어 제치는 부분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성장 주도 업종의 대장주가 가장 이제 시세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낸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도 이제 에코프로라는 대장주가 가장 시세 퍼포먼스와 안정적 상승을 냈듯이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였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 섹터가 떠오르는 성장 섹터가 어떤 주도주, 대장주가 나설지를 미리 간파해서 그런 종목에 집중하는 게 확실한 이제 수익과 고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부분 같고요. 오늘 유한양행이 이제 한국 신약사의 또 기록적인 어떤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의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는 약세 0.19% 약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10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0.5% 강세, 그리고 거래대금이 적지 않게 터졌어요. 15조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먼저 좀 말씀드리면, 거래대금으로 이제 보면 오늘 2차전지뿐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급이 조금 집중됐던 게 분산되면서 이제 분산됐던 수급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집했는데 그런 종목을 끌어올리구나. 이 굉장히 좀 시장이 다채롭게 특정 종목의 쏠림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안정도가 좀 낮아지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종과 종목군으로 거래대금이 이제 분산화되면서 상승하는 구도는 지수 역시도 조금 더 안정된 어떤 흐름을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 또 거래대금 8천억, 1조에 가까운 어떤 흐름을 냈고요. 에코프로 2조, 지금 외국인이 쓸어담듯이 하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인벤티지랩, 최근에 이제 트렌디한 어떤 영역의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를 좀 차지했고, 바이오 종목들도 보이고 로봇주들도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 지금 거래대금 상위로 올라와 있죠. 이런 것들이 수급이 많이 좀 분산화되는 흐름을 내는 것 같습니다. 유진로봇, 티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로봇주죠. 2천억에 달하는 어떤 거래대금을 만들고 있고, 오늘 이제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다양한 어떤 업종의 종목들로 좀 구성이 돼서 조금 괜찮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2천억 순매도, 기관이 1,500억 순매수.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4,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순매수 굉장히 강했고,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도 코스닥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최근에 작용되고 있고요. 선물 쪽은 2천 계약 정도 외국인 순매수,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객 예수금 51조,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정도.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0.5% 상승, 또 S&P도 0.3%, 다우는 0.1% 해서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보시면 지금 주가 차트가 엔비디아 주가 차트인데요. 실적 나왔을 때 약간 좀 반락했지만 금세 또 21선 지지받으면서 종가 기준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플러스 내면서 종가 기준 신고가 흐름을 내어줬고요. 테슬라도 장기 평선 돌파 이후에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 또 이제 엔비디아하고 손잡는 또 이제 구글이 또 상승세를 또 강화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은 상당히 중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도비도 비슷하게 차트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AI 시대의 이제 주도주가 뭐냐? 애플하고는요, 유니티하고 좀 손잡는 XR 모멘텀을 좀 우리가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수준이 이제 좀 정점을 찍는 분위기는 요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팅 회사 대장주죠. 이런 회사가 이제 우상향 기조를 띄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금리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10분의 1 토막 났었어요. 고점 30달러 대비해서 최저점만 이제 3달러였죠. 거기서 지금 20달러까지 올라왔고 조금 조정받다가 17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 수준에 의해서 이제 빠졌다가 그게 이제 되돌려지는 어떤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미국장에서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서 이제 뉴욕 증시는 일라일리가 이제 시총 1위죠.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뭐 엄청난 퍼포먼스, 또 이제 뭐 인수합병 통해서 이제 몸집 불리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장은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주식들, 헬스케어 업종의 주식들이 릴리사, 유나이티드 헬스, 또 이제 존슨앤존슨,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머크, 에브비,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센티도 개선되는 흐름들을 국내 시장에도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흐름을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됐지만요. 그래도 보합 그리고 또 21선 지지력 테스트는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0.5% 갭상으로 계속 이제 5일선 타고 상승하는 그런 구도인데요. 지금 이전 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신고가 위치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가 또 개인보다는 외국인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의 어떤 또다시 신고가의 흐름을 낸다면 이 코스닥 지수를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올려 세우는 그런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이 종목이 여기서 지금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 오늘도 이제 2,2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어제도 이제 1,600억, 이틀 동안 거의 4천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8월 달에 얼마나 매수했는지 한번 볼까요? 8월 달에 외국인이 8,600억을 에코프로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85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잖아요. 이 8월 한 달간은 이제 조정기였는데 2차전지가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기관이, 특히나 외국인이 싹쓸이했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 여기 신고가 낼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조금 높게 갖고 있다고 좀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의 이전 고점 돌파와 또 2차전지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견인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죠. 투심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좀 단기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은 단기 전략은 아니죠. 조금 사이클적으로 이제 하반기 좀 열어놓는 전략으로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종목마다 이제 임상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이슈가 많으니까 이슈부터 체크해보죠. 첫 번째는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이제 렉나자가 건강보험 이제 급여 받을 수 있는 그 진입의 첫 관문을 넘었다는 내용이 어제 나왔는데요. 이제 급여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이제 건강보험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제 국가가 이제 돈을 상당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시장 크기가 커지는 이제 주요 요인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연간 수천만 원이 들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효능이 있어도 잘 쓰질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건강보험에 이제 통과가 된다는 거는 그 시장 자체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쉽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그 타그리스도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천, 8천만 원 1년에 들기 때문에 그거 이제 건강보험 이제 부분이 올해 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이제 어제 일자 30일 일자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얀센의 비소스프페암 이제 타워리스도 급여 설정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불발됐죠. 그래서 어쨌든 항암제는 식약처의 허가와 별개로 또 이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이제 시장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죠. 그래서 뭐 FDA 승인 받았고 뭐 국내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해도 이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가격적인 문턱을 이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이제 상업화였던 핵심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은 가격이 비싸서 환자들이 제값을 오롯이 주고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항암제가 건보 시장에 진입하려면 우선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이제 1차인지 2차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시장 규모도 다르겠죠. 심평원의 암질환위원회,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렉나자 요거가 이제 2차 치료제로는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또 이제 건보료 6월달에 지난 6월이죠. 이제 1차 치료제로 이제 추가 허가를 받았고 또 2달 만에 건보 적용의 첫 관문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대로 이제 차곡차곡 간다면 내년 1월 정도에 아마 이제 급여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되어지고요. 경쟁약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지난 18년 1차 치료제 허가를 받고 5년 만인 이제 올해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볼 때는 5년 만에 이걸 했는데 저는 렉나자는 2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국산 신약,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무료로 제공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연간 7,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요거를 전액 무료로 이제 제공을 했죠. 그만큼 유한양의 이제 유일한 박사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철학을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죠. 현재 국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은요 3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렉나자와 타그리스가 건보 시장에 진입하면 6천억 정도로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이제 급여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유한양에게 밸류에이션 또 시총 규모의 어떤 밸류업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어떤 상업화의 가능성은 매우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타그리스와 렉나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대 50 정도로만 형성돼도 좋겠다라고 유한양행 사장이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연매출 3천억 이상을 기대를 한다는 거죠, 회사 측은. 그리고 이제 병용요법도 있죠. 지금 이제 이중항체 치료제하고 이제 병용요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퍼포먼스가 클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지금 폐암 시장에서 항암 시장에서 폐암 시장이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건요. 사실 좀 지금 이제 그 5조 정도 되죠. 유한양행 이제 시총이 5조 5천억,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비싼 게 아니죠.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화학요법 병용한 거하고 해가지고 폐암학회에서 9월 이제 다음 달이죠. 9월 9일, 12일 날 이제 발표하는데 사실 요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렉나자가 하고 있는 임상이 더 이제 가치적으로 좀 우위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크게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BK 증권에서 이제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했는데요. 유한양행 렉나자 암질 심위원회 통과로 1차 급여 등재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는 21년 1월 2차 치료제로 승인됐고 21년 2월에 암질환 심의위원회 급여 기준 설정, 21년 4월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 평가, 또 21년 6월에 약가 협상 타결, 21년 7월에 이제 급여 등재 프로세스 거쳐서 6개월 만에 급여 등재 성공했죠. 2차 치료제로. 근데 이제 큰 시장은 당연히 1차 치료제인데요. 1차 급여 등재는 이전 일정을 고려해서 이제 10월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하고 이제 12월에 약가협상 결과 발표, 또 내년 1월에 이제 급여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죠. 무엇보다 지금 하반기 유한양의 기대 가치는 결국 이제 임상에 대한 발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경쟁사 이제 타그리소가 이제 병용요법으로 우수한 효과를 이제 낼 수 있겠죠.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화학요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이제 독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이제 아미반타밥 이런 어떤 병용요법이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 크지 저거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크진 않다고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거리소 그리고 요 화학요법 결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결과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또 시장에 선 진입한 타거리소의 브랜드 파워,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마케팅 파워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상당한 어떤 기대 가치와 가능성들을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얀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마케팅 파워가 세기 때문에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그 발표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결국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에스모의 이제 일정이 10월 20일에서 24일입니다. 이때 전에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나오기 전에 가장 기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모에서의 레저티닙 아미반타맙 병용 결과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는 당연히 이제 급등 출발했죠. 네, 보시면 3% 상승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선 매물대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띄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루 이틀 상간의 주가를 가지고서 판단하면 패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오랜 기간이 했지만 또 결국 이제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시세를 이제 분출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주도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하루 이틀 상간의 어떤 시세 움직임을 가지고서 판단해 버리면 굉장히 오판을 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이슈로 이제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15만원 넘게 갔다가 지금 10만원 근방까지 떨어지는 30% 가까운 또 단기간의 낙폭을 보이고, 또 요 오랜 기간 또 4개월여의 또 횡보 구간을 거쳤죠. 하락 횡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또 한꺼번에 시세를 반영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지위를 명분적으로 또 차트적으로 수급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꾸준하게 이제 이 업종의 어떤 분위기 센티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만든 이슈는 요건데요. 그 삼성그룹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최근에 강조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거를 반도체 생산 공정에 이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확정한 건 아니고 검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로봇계도 25년 가전 제조 라인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결국 이제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을 무인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인화라는 거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로봇을 통해서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만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전체 인수해버리는 그런 확률을 좀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인간의 형상을 본따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기술의 결정치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이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인간형 로봇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력난은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와 또 이제 무인화, 또 로보틱스화를 해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 로봇팀도 이제 TF팀에서 이제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하면서 인력도 지금 10배 늘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와 또 이제 역량 집중은 이제 진심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임원 부장급들에게 중장기 회의에서 25년 4에서 5월경에 로봇계를 삼성전자 강 라인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거 뭐 엄청나네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콜옵션 통해 가지고 레인보우의 지분을 거의 60% 가까이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자회사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이 뭐 이렇게 좀 관계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좀 이슈, 모멘텀들을 만들어낼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서는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화두이자 이제 업종의 부흥을 좀 말해주는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뭐 1.7조 몸값이다. 이게 2조에서 한 3조, 4조 정도 아마 상장하면 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게 또 높은 가치와 또 이제 뭐 전부 다 구주 매출 없이 신주로 이제 되죠. 그래서 흥행을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측면도 지금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이 이제 21일, 9월달 22일 이렇게 되고요. 말일에서 10월 초쯤 상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고 IPO를 통해서 3천에서 4천억 정도를 전액 신주 발행 형태로 모집을 하겠다.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1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인데 뭐 밴드를 넘어설 수도 있고 상단이 거의 뭐 확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하자마자 야 이거 하여튼 2조가 아니라 대략 한 3, 4조 수준은 충분히 나타내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물량 많이 받으려고 또 보유해서 거는 쪽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초기 유통 물량이 작다는 측면도 주가가 초기에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까지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와 이거 엄청 세가지고 티라유텍도 오늘 상한가 쳤고요. 최근에 커버로 계속 들고 있는데 뉴로메카가 이제 신고가 앞두는 18% 종가 고가 마감했고 또 이제 중기로 계속 커버 들었던 RS 오토메이션도 오늘 장기평선 한 방에 뚫고 24% 급등했습니다. SPG도 8% 급등하면서 중기평선 다 뚫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띄워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제 뭐해서 두산도 오늘 이전 고점을 좀 돌파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띄웠고 T로보틱스도 오늘 신고가 다시 또 냈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V원텍도 9%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또 경신하기 위한 모습들을 내고 있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밑에서 올라오는 패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흐름을 내는 모습을 띄워줬습니다. 오늘 KRM도 4% 상승하면서 중기평선 돌파를 해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의 시세 분출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로봇주들 오늘 뭐 시세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그냥 보합 정도 밋밋했던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 모멘텀 관련주 뭐 호텔신라 이런 것들은 0.6% 상승 내지는 보합 정도. 오늘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었는데 제우스가 5% 상승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3%, 파크시멘트 2% 상승 이 정도 선에서 좀 흐름을 좀 잡았던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쪽 그 외의 종목들은 보로노이 이제 대장주들 계속 제가 대장주 주도주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 돈이 더 그쪽으로만 집중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 어려운데 근데 주도주 대장주가 뭐 상을 쳐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위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 더 수월한 어떤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지아이노베이션도 이제 고점 경신을 위한 어떤 흐름들 모습들을 좀 내려는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올 셀트로는 2% 빠졌고 헬스케어 제약도 삼성바이오까지 이제 2% 빠졌는데요. 이건 뭐 악재가 있기보다는요 수급을 이제 뺏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전개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상위주를 보면 오늘 큰 변동사항은 없었죠. 코스피 쪽도 SK하이닉스가 2% 상승했고 나머지 뭐 큰 변동사항은 좀 없던 것 같고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어요. 자 올해 3월달 지금 보니까 지금 6천원 정도 됐는데 이게 10배 가까이 올라왔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참 어려운 8조 5천억의 시총입니다. 이 1조 안 될 때 봤는데 무섭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 치면서 시총순위 10위 올라왔고 클래시스가 오늘
8% 상승으로 미용주 중에서는 역시나 대장이네요. 케어젠도 10% 상승으로 역시나 이제 미용 분야, 뭐 미용 분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건강식품 이런 쪽으로 돼 있죠. WCP가 2% 상승. 2차전지는 오늘 좀 조정 성격이었는데요. 그나마 좀 대주전자재로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유의미하게 중기평선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미용 관련주 좀 강했고,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것들 신고가 계속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볼게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두산 에달웨이트, 한미반도체, 금융주들하고 이스페타시스, 하이브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은 레인보우보틱스, 또 이제 삼성 SDS 관련주 엠노 이런 종목들은 좋은 모습들 계속 띄고 있네요. 두산테스나 반도체 쪽이고, 오늘 뭐 JLK, 케어젠, 또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보로네, 바이오도 좀 많이 보이고요. 오늘 SPG라든지 유로메카 같은 로봇주, 큐렉스도 뭐 이런 것들, 레인보우보틱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수급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 주요 업종들 그 내에서 이제 주도력을 보이는 종목들에 좀 집중한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구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유념해서 한번 전략에 담아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지금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끌어올리는 것들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소외되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는 이제 각자의 어떤 영역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만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너무 뜨거워졌을 때 들어온다는 부분이 크잖아요, 대중 투자들은. 근데 지금 오히려 좀 잠잠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집중도, 몰입도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나중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뜨거워지고 많이 올라서 이제 위에서 호재들만 막 이렇게 나오고, 유한양이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되면 또 임상이 막 어떻게 좋게 나오고 막 기대 가치가 막 그런 식으로 붙을 때,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 또 이제 많은 대중들이 이제 살려고 달려들고, 유한양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아류 2등 3등주 뭐가 있을까 찾다가 되려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꺾이면서 물리는 패턴들, 그런 게 이제 항상 반복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장주를 지금 시점에서 쥐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어떤 수익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로봇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백원 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시세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하반기는 매크로 환경도 우호적이고, 또 전체적인 증시 차원의 센티도, 분위기도 좋아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계속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